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주주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두산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안심하고 끌고 가도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 주주보다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SMR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형 원전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진단을 좀 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걱정을 해야 될 주식이 있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주식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MR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은 루마니아 향으로 그래도 좀 괜찮게 잡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몸살을 앓은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SMR 수주 언제 나오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뉴스케일의 CEO가 애널리스트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발표한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TVA 설정. 지금 이 SMR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20기의 SMR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요 이제 캐파 증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결국 이제 수주, 공시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산은 누구로부터 SMR 발주를 받느냐? 엑스에너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이제 테라파워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세 SMR 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는데 가장 빠른 곳이 뉴스케일 파워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SMR 계약이 굿즈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 쪽의 발주보다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쏟아지는 SMR 발주가 더욱더 거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VA에 대한 설정에 좀 말 좀 해달라. 라는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이 TVA, 테네시 전력당국청이죠. 이쪽과의 합의는 지금 중요한 단계고 모든 요소가 갖춰졌고 자, PPA 체결이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PPA가 이제 본계약이라고 하는데 본계약이 왜 안 나왔냐면은 TVA의 이사회, 테네시밸리와 뉴스케일이 계약을 해야지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SMR에 대한 본격적인 꿈의 매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TVA가 이러한 본계약을 체결을 시키려면은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 총 9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트럼프 1기 때 6명 중 3명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와의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됐었고 이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에 대한 발주를 스탠바이 대기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30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추천한 5명의 TVA 이사 후보 중 4명이 이제 상원 인준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확보한 거거든요. 이사회의 구성 9명, 정족수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서명만 하면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PPA 본계약 체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체결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 TVA와의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에 대한 자신감 어느 정도냐? 아니 왜냐면은 저번처럼 말만 이제 청산 유수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화를 낸 거였어요. 뉴스케일 CEO가. 그래서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모든 일이 적시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면은 뉴스케일로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주가가 10분의 1로 토막이 났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뉴스케일이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확신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두산에 있어가지고 조정의 방어보다는 상승의 기폭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꿈의 매출이에요. 여러분들. 꿈의 발주에 SMR. SMR 발주받은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SMR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꿈의 원전입니다. 꿈의 원전에 발주를 받은 기업이 있냐고요? 없어요. 두산이 최초입니다. 꿈의 원전에 발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밀렸느냐? 지금 시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조정에 있어가지고 조정 국면에 왜 SMR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안 돼서 하락을 이렇게 시켰느냐? 요거를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SMR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돼. 꿈의 실적이 반영이 돼. 꿈의 원전에 첫 단추를 잠그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해서 우리가 이 재료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상승해서. 저는 오히려 조정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우리가 평단 조절해야겠죠. 다 조절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조절 다 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 상승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벨트 매고 탑승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 과연 얘가 에버랜드의 요 청룡일차처럼 얼마다 이 모멘텀을 적용시켜서 가중시켜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요걸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요걸 느낄 차례다. 이걸 만끽할 차례다. 앞머리 다 까지면서 올라가는 청룡일차처럼. 그래서 지금 SMR은 굉장히 지금 순조롭고 두산도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SMR 20기죠. 연간 20기. 연간 20기 이거 대략 한 2조 원 들여가지고 증설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가치만 보더라도 연매출 20조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꿈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냈어요. TVA와 일본 정부와 협력 및 투자로 6기가와트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는데 왜 계속 의심을 하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양반도 답답하고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했었던 사항이었다 보니까는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도 있어요. 대형 원전에서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이제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에 있어서도 지금 경쟁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지금 펀드했거든요. 여기에 그럼 일본 정부가 기존에 두산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가져가면 어떡하냐라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돼서 급등이 날 만한 주식을 이제 매일 아침에 꾸준히 공유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오늘도 만족한 수익을 좀 챙겨 가셨는데 제가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일본이 SMR과 대형 원전에 있어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두산과 게임이 되느냐? 아니면 두산이 좀 뭐 수주를 기존에 받을 걸 떼어서 줄 것이냐?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 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C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C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요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형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대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 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 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질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 갑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일본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뭐 당연히 유명한 기업은 맞지만은 두산과 좀 상대하기는 힘들다. 예, 두산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 좋습니다. 예, 기술력 좋은데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원전 보조기기죠. 이거를 이제 두산이 생산을 하고 원자로도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고유 지형에 맞는 맞춤형 설계까지 필요해서 시공 경험이 중요하다. 최근 10년 내에 글로벌 원전 완공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준의 경험과 능력을 증명한 사례가 없어서 현 시점에서 현재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은 두산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 증권가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도시바라든지 미쓰비시 얘네들이 두산이 가져갈 걸 얘네들이 또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런 우리가 우려감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다. 탄탄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타도르 프로젝트죠. 바로 페르미 아메리카. 이 페르미 아메리카의 프로젝트인 이 마타도르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파트너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이 마타도르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죠. 페르미 아메리카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에서 에너지 장관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의 대표고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두산은 단단하게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도 일본의 방해가 없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전을 여러분들 재건해야 됩니다. 미국은 원전을 재건해야 돼. 마누가가 왜 오겠습니까? 왜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겠습니까? 그만큼 배터리라든지 원전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해주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당근책을 선사한 거예요. 당근책을. 그러니까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제 주기기도 납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조선만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미국은 원전도 붕괴가 됐기 때문에 원전에 있어서 힘을 좀 도와달라. 근데 지금 이거를 빠르게 추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이 투자 보고서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AI KPEX 얼마나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엔비디아 건데요.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누적 3조 달러가 아니라 한 해 3조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조 달러 4,3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4,300조 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일 주주총회 했잖아요. 여기에서 1조 달러 달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400조, 1,450조 정도가 되겠죠. 환율 올랐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를 1억 대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학습을. 그럼 학습을 몇 년치를 해야 되느냐? 최소 100년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100년치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최소. 그러려면 학습을 하려면은 결국 GPU가 필요하고 GPU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없으면은 이거 뒷단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전력 필요량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전력 필요량은 모든 빅테크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엔비디아 다 합치면은 연간 200에서 300 테라와트시 수준입니다. 대형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충당을 시키니까는 뭐 턱없이 원전 뭐 한두 기로는 뭐 100기로도 원전 100기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100기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한투자증권도 이제 두산의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SMR 매출 찍히잖아요. 꿈의 매출 찍히면은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만 주 프로그램 매수세가 저가 매수로 지금 유입이 된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외인 기관 지금 다 팔고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될 게 얘네들의 비중이 어디에서부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까? 초록색이 외국인 비중인데 외국인들은 비중이 23% 정도 되는 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들이랑 매도를 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곧 있으면 얘네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국인들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은 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본계 이제 투자은행이죠. 다이와도 이제 10월 28일 날 27만 9천 주 때렸는데 얘네들이 매수한 만큼 얘네도 지금 물렸거든요. 여러분들. 얘네도 손실인데 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매수한 만큼 매도로 토를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싸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을 때도 요때 샀어요. 요때 샀는데 주가가 그 다음날 올라갔을 때도 매도 안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다이아가 봤을 때 아니 상식적으로 11만 원은 넘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다이와도.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JP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샀잖아. 11월 7일 금요일 날 51만 주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샀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샀다가 다시 매도한 다음에 다시 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 목적 자체가 저가에 잡기 위한 이러한 지금 저가 잡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서 얘네들이 들어온 건데 실매수가 지금 오늘 들어왔잖아요. 50만 주.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구간에서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비중이 요 가격대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얼마에 지금 몰려 있냐면은 68,500원부터 62,300원까지 요렇게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 이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 대응해서 상승 보이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양봉 하나, 양봉 두 개면은 이때 가격을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반등 나오면은 언제 올라갈 거냐? 간단해요. 양봉 두 개만 나오면 돼요. 양봉 두 개만 나오면 요거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봉 3개, 4개 더 나와봐요. 그때는 11만 원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좀 넉넉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이렇게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과 두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1억대를 반드시 양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쪽이 다시 한번 시장이 개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도 난제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업 한번 관심 가지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